대우 그룹에 이제 93년도에 당시에 최연소 부장으로 주대우에 들어갔다가 이제 제가 출마한다고 주대우에서 이제 대우 자동차로 가서 자동차 판매 쪽이 좀 있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대강 생리는 알죠. 네네. 영업사원들이 어떻게 고생한다는 이런 거 안다고. 중고차 기업 팔기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은 주로 자동차 제조사 위주의 판매가 아니고 에이전시, 대리상 위주의 판매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 모양이죠, 사실은. 미국 신차도 미국은 이래 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자동차 재벌들의 독점사. 뭐 현대가 독점, 현대 기아가 같은 거니까 현대 독점 그룹에 의해서 자동차 산업의 판매가 굉장히 회사로 소속되어 있고 그 영향이 커서 자율화가 좀 안 되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그 놓치기 싫은 것 같더라고. 왜냐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룹 자동차 이제 생산 그룹과 판매 그룹에 주고받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민간을 빨리 넘겨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판매하고 생산하고 판매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생산과 판매가 같이 들어가니까 뭐라 그럴까 독점 네, 아주 폐해들이 영업소 자체가 독립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시장이 다 묶여버렸다. 제가 아는 거는 저도 거기에 소속이 있어 봐서 자동차 전체 시장을 이제 신차 판매부터 이제 중고차 판매까지 쫙 뭔가 좀 바꾸려면은 이 생산자에서 판매자가 분리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생산자 독점주의가 없어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죠. 이게 현대자동차 독점주의로 아예 가버렸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땐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게 고리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걸어서 끊어야 돼요. 그러면서 판매 부분을 완전히 독립시켜주면은 이제 함부로 생산업자가 함부로 독점적인 가격 독점을 못 하잖아요. 이게 몇 개 재벌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동차 산업이 이제 민간으로 넘길 건 빨리 넘겨줘야 된다. 그다음에 영업소라는 게 직영 영업소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직영 영업소가 있으면서 그 직영 영업소하고 일반 영업소를 대등하게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일반 영업소장도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실질적으로 한 80년대부터 이제 생산 고도로 올라갔잖아요. 대우자동차가 왜 깨졌는지 알아요? 대우자동차가 GM 때문에 날라갔어. 그래서 결국 GM이 먹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 대우가 동구에 진출했잖아요. 동구에 대우자동차가 완전히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 GM이 이제 가지지 못한 경차 2000cc, 1500cc급이 없어요. GM은. 그러니까 그 시장이 탐나는데 계기가 IMF도 계기였지만은 라인을 내놔라 했는데 대우가 노예요. 김우중 회장이. 잘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쳤거든요. 그게 미국이 IMF 딱 하면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대우자동차 날린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아까 여기 이런 단지들이 이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동차 생산회사가 빨리 손을 놔야 돼. 그게 자유경제예요. 자기도 이제 독점 체제를 계속 가져가면은 이제 민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왜냐면 어떨 때는 뭐 잘 아시잖아요. 지금 할부 막 쳐버리잖아. 중고 매매사고 가만히 있다가 저 할부 치면은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중고차 왕창 물렸다가 또 중고차가 확 줄어들었다가 또 수출 막 한창 잘 되다가 요즘 참 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해외 수출은? 수출도 요즘에 많이 거의 안 근데 되죠.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2000년도 2005년인가?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네. 그때 중고차에 대한 이제
그 금융 지원이 그전에는 금융 지원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비율은 예를 들어 신차는 금융 지원이 이제 자동차에 다양하죠. 그걸 하고 네. 하는데 중고차는 어떻습니까? 중고차나 새 차도 시장 자체가 옛날에 하던 분들의 그 기득권이잖아요. 그게 현대 기아차 기득권에 의해서 쌍용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계속 시장이 위축되고 중고차도 어떻게 보면 금융 쪽으로 보면 기존의 대기업인 현대 캡탈이나 KB 캡탈이나 이런 업계 1, 2위 되는 캡탈들의 다양한 상품이나 좀 서비스가 좀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좀 무이자 할부라든가 이런 상품이 있다 보니까 또 기존의 캡탈들은 좀 또 이렇게 또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든가 근데 좀 있으면 또 현대자동차에서 인증 중고차를 또 직접 또 판매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무슨 중고차? 현대자동차에서 중고차. 자기들의 그 신차 팔고 나오는 중고차를 이렇게 뭐 송카라든가 다른 이런 중고차 시장에다가 푸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가져와서 직접 판매를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하고 판매사가 붙어버리면은 중고 시장은 마트하고 동네 슈퍼하고 싸움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국회를 통해서 그 이제 정부에서 주로 많이 하니까 국회를 통해 가지고 업종 자체를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중고차 판매에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뭐 언제 그 기다렸다가 쟤들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국민들이 차 사는 사람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러면 지금 있는 중고차 상사들은 다 죽어버린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화당 같은 젊은 사람들이 국회를 들어가서 이제 법을 하나 만들면은 한 300만 명이 영향이 있습니다. 한 개의 법에. 그러니까 그 법 하나 만드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자기가 찾아야 된다. 제가 자동차에 관여를 해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32살 때 김우정 회장하고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김우정 회장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를 이 양반이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논현동 있잖아요. 서울에 논현동. 강남에 논현동이 있어요. 네네. 그 안에 학동이라고 해요. 학동. 그때 강남에서 제일 큰 영업소가 학동 영업소예요. 대우자동차. 거기에 한 달 동안 영업소장을 했어요. 그룹 회장이. 그게 보통 영업사원들 8시 되면 나온다고. 그럼 그 나오기 전에 그룹 회장이 와서 줘야 하고 또 6시에 퇴근하잖아요. 영업사 할 동안. 네네. 또 와서 영업사원들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듣고 또 그룹 회장실로 가고. 그때 제가 만나가지고 그 회장실에 그 자동차의 유명한 김태구 사장, 대우자동차 신화잖아, 신화. 그 다음에 뭐 드럼, 냉장고, 뭐 그런 유명한 사장들 불러놓고 2시간 반 강의를 했어요, 강의. 좀 건의를 좀 드릴 게 있는데 네. 요새 그 중고차 성능보험법이 2019년 6월 1일부터 좀 개정이 됐거든요. 성능점검보험법. 성능 점검. 네, 이제 성능을 보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솔직히 소비자분들이 이게 보험사 직영 공장만 가게끔 이렇게 제도를 좀 만들어놔서 가입도 뭐 몇십만 원씩 의무로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차가 고장나면 보상을 아예 받을 수가 거의 없는 구조로 지금 악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가 성능과 달랐을 때 이제 보험을 통해서 의무보험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건데 또 보험사는 또 자기네 아는 공장에다만 넣어야지만 해결을 해주겠다. 또 근데 소비자들은 그 공장은 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이거 소비자 잘못이다.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소비자들은 차량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소비자한테 네. 굉장히 피해가 많이 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 법을 시행을 해요? 2019년 6월 1일부터 지금 시행돼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저희도 실무자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뭐 수입차나 국산차에도 뭐 20몇만 원, 30몇만 원 이걸 다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없던 법인데 근데 이거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보장도 못 받으니까 이게 조금 너무 그거를 보험사 매불 예를 들어서 네네네.
바꿀 수 있는 거. 지금 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네네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솔직히 실무자들이랑 좀 얘기도 중고차 연합이나 하고 또 이렇게 공장을 조금 보험사 지정 공장이 다변화시켜라. 네. 차라리 뭐 나라에서 지정하는 공장이든 보험사 지정 공장이 아닌 나라에서 지정하는 공장이든 아니면 뭐 어떤 부분까지 좀 폭넓게 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그게 이제 통제가 잘못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소비자는 혜택을 못 보고 효율적인 법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보험사 지정, 거기 보험사 지정 그 공장이라는 것이 다 보험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여야 되잖아요. 보상금을 줄여야 되는 게 보험사의 네, 역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핵이 되는 거죠. 이쪽하고. 이거 사고의 상황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성능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운전 미숙이다.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대부분 진짜 그거는 우리가 네네네. 주시면은 네네. 아무튼 그 법 개정안을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뭐 저 후배들 아직 국회의원 많잖아요. 게다가 좀 넣어가지고 국토교통부거든. 네네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쪽에 넣어서 네네. 또 이제 청원이라는 게 있어요. 국회제도는 네네. 법을 예를 들어서 법안으로 만드는 게 있고 청원제도가 있어요. 그럼 청원제도를 넣으면은 국회가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이상이 청원하면은 국회는 그 청원권에 대해서 다루게 돼, 이제 국회법에 그래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시면은 그걸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달라. 개정안을 주시면 우리가 청원도 넣고 국토해양부, 교통부 속속 의원들한테 법안 내용을 좀 설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렌트가 많이 들어가죠. 좀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은 차량보다는 큰 차량 위주로 렌트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장기 렌트카라는 상품이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이제 자동차라는 상품은 이제 소유한다라기보다는 보통 빌려 타는 이제 상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장기 렌터카라는 상품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요즘에 수요가 점점 급증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 띄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제 자동차 생산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세계 이슈도 있지만은 이제 반도체 생산이 많이 빚어지고 저 또한 지금 계약을 넣어놓은 차량마저도 국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고객들한테는 정확한 기간을 안내를 못 드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또 내년에는 반도체로 인해서 또 차량 가격도 상승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공급이 좀 더 수요를 좀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한 렌트카 가지 공급이라는 게 이제 공급주로 받는 곳이 네. 생산 공장. 생산 공장. 그래서 지금 렌터카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네. 지금 렌터카 시장은 굉장히 앞으로도 인식이 집을 이제 갖는 시대가 아니고 전세, 월세 사는 시대로 바뀌듯이 자동차도 소유하는 시대에서 렌트하는 시대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 제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 살 때도 이제 보험회사 거기다가 어떤 그 차량 값을 다 주지 않고 일부에서 렌트하는 식으로 쓰잖아요. 그런 인식이 잘 되는데 지금은 아마 이제 우리 중고자동차 업계도 세 가지. 하나는 이제 물류 대란이 계속 갑니다. 앞으로. 그래서 수입하는 분들이 이제 수입 시기가 맞추기가 힘드니까 이 라인을 정확하게 계속 쥐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수입차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값은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미국이 반도체 생산하면서 삼성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것과 동시에 반도체 시장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유류값. 유류값은, 기름값은 러시아나 그래서 미국이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습니다.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미국은 의회에서 이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축 유류, 풀자 이런 쪽이 있는데 아무튼 정부는 아직 풀식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어서 유류값 문제는 중동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유류세에 대한 인하 이런 부분 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이 세 가지의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내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내년도 6월 달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전체 이게 대단히 단지에서 이런 데서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렌터카나 또 중고 자동차에 미치는 또 보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율성을 보장하려면은 아무튼 대기업의 횡포, 독점주의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이제 보수의 적통 정도, 우리가 뭐 거부 뭐 이런 건 아니고 젊은 사람들 다 똑똑하고 뭐 우리가 뭐 경찰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 거부가 됐어요. 그거는 평정을 지휘하라는데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각에 있어서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동차 독점주의, 재벌 독점주의에서 이 판매 부분, 아까 얘기했던 리스라든지 렌트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빨리 독립시키자. 그렇게 위해서는 어떠한 법들이 선행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그 리포트를 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대비해달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을 주면은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앞으로 자동차 정책을 쓰겠다. 자동차 판매, 생산, 그 다음에 그 중고자동차, 렌트카 포함해서, 그 다음 리스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것을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종합편을 하나 만들게요. 자동차 독점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피해를 다 나열해 놓고 이 독점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거냐. 기본적인 거는 생산과 판매를 분리시키는 거죠. 이제 판매상부터 또 이제 직영제도를 없애버리면은 판매상부터 변해요. 판매상. 그러면서 판매상하고 이제 자동차 중고상이 자기 기반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는 약하기 때문에 또 무너져요. 그러면 또 무너지면 그룹들이 또 들어온다고. 봐봐라, 안 되잖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게 정치입니다.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교통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